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크롤은 잘만 요리하면 식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죠. 이건 실제로 크롤 파스타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잘게 잘라지는 크롤의 모습, 여러 고기들과 밥이 있는 비주얼이죠. 다른 재료들도 손질한 뒤 뜨거운 판에 크롤을 익힌 후 파스타 면을 삶아줍니다. 그리고 크롤 고기와 이것저것 섞어서 볶은 뒤 잘 익은 면에 부어주면 끝. 일단 저 같으면 안 먹습니다. 요즘은 이런 크롤을 재배하는 농장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 크롤이 모든 비타카니스의 근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가지에서 육류로 구성된 노드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노드는 크롤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라다가 이후에 분리되어 다른 비타카니스의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죠. 다음은 크림입니다. 얼핏 보면 벼룩같이 생긴 이 녀석은 통통한 몸과 기형적인 외모, 특히 찢어진 입을 갖고 있는데 개체별마다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죠. 완전한 성체가 되기까진 7개월이 걸리며 성체의 크기는 약 20cm 정도로 농부모과 비슷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당연히 트림은 크롤의 노드에서 부화하며 잡식성이지만 다른 생물을 사냥할 능력이 없어 도시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람이 버린 쓰레기들을 이것저것 주워먹죠. 트림은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겁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개성을 지르며 도망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야생의 거기사슬에서 최하위에 속하는데요. 원래라면 진작에 멸종됐어야 할 정도의 나약한 생명체지만 크롤이 계속해서 트리밍을 부화시키기 때문에 개체 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트리밍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요. 트리밍은 영하 45도부터 영상 45도까지 모두 견딜 수 있는 신체를 갖고 있지만 보통 생활하는 데 선호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잠을 잘 땐 박스에 이불을 깔고 덮어주면 좋아하며 먹이는 강아지 사료를 주면 되죠. 또 트리밍은 산책, 공놀이, TV 보기, 라디오 듣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라디오는 웃긴 예능 채널을 좋아하죠. 여기까지 보면 트리밍의 육아 연구는 매우 쉬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리밍은 보이는 야행성으로 새벽 내내 듣기 힘든 끔찍한 괴성을 질러대죠. 한번 들어보면 다음은 미트 스네이크입니다. 크롤에서 막 태어난 미트 스네이크는 사진과 같이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살에서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성체 크기가 모두 다르며 평균 길이는 5m입니다. 미트 스네이크는 살인의 생명체를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며 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자라는데 특히 자연재해, 전쟁, 역병이 도는 시기에 더 많이 목격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사체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미트 스네이크가 동물의 사체를 먹게 되면 내장기관 속 화학물질이 뼈와 살점들을 발효시키며 흡수하며 미트 스네이크의 모질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동물의 두개골을 흡수하며 자신의 두개골 모양을 똑같이 변형시킬 수 있죠. 따라서 미트 스네이크마다 얼굴형도 다 다릅니다. 그들도 인간에게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성과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들은 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사체 처리, 로봇을 당한 동물들의 사체 처리, 전쟁 후 시체 치우기 등 죽은 생명을 처리하는 데 미트 스네이크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미트 스네이크의 악취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죠. 다음은 미믹입니다. 미믹은 비타카이스는 중 유일하게 인간의 주식으로 하는 인간만을 잡아먹는 종입니다. 생긴 것부터 인간과 매우 유사한 의기로 긴 팔과 다리, 길고 날카로운 손가락, 볼록 튀어나온 공허한 눈, 인간을 물고 씹어먹기 적합한 구강구조, 전신에 피부가 없어 새빨간 모습이 특징이죠. 이는 전세계 인구 밀집 지역에 살고 있는 미믹의 서식지로 미믹은 총 3단계로 진화하는데요. 크롤에서 갓 태어난 1단계 미믹은 트리밍보다도 작으며 사족보행을 것이 특징입니다. 유아기의 미믹은 들쥐처럼 작은 동물부터 자라나면서 토끼와 사슴처럼 더 큰 동물을 사냥하죠. 충분히 성장한 미믹은 신체 구조가 변형되며 2단계 미믹으로 성장합니다. 이때부터 미믹의 사냥 목표는 오로지 인간. 미믹의 사냥 방식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우선 미믹은 사냥하기 쉬운 인간을 선택하기 위해 사람의 양의 중심에 숨어듭니다. 이때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옷으로 온몸을 가리거나 마네킹이나 가구 안으로 숨는데요. 미믹은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비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미믹이 사냥감을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냥감을 멀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미리 관찰하죠. 사냥감의 집은 어디냐, 몇 시에 집을 나가 몇 시에 돌아오고 어떤 곳으로 달리는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바로 사냥하는데 주로 타깃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조용히 접근해 살해하니 그 시신을 모두 먹어
지워버리죠. 이후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와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 사냥 도중 타겟을 잠에서 깼을 시 미국의 기괴한 소리를 듣는 타겟의 벽으로 몰아가는데 이때 사냥감이 막간을 들이닥치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는 우리처럼 머리가 생겨하고 피부도 생겨 평범한 인간과 전혀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단계의 미니들은 더욱 쉽게 인간의 삶을 잡아먹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먹은 인류의 최종 진화 단계 프로시다폰 카겠습니다. 이래서는 실제 오로지 사냥에 특화된 실체 구조로 몸집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단단해지죠. 만약 당신이 미니를 마주친다면 있습니다. 먼저 팝콘의 몸집을 최대한 높이는 뒤 당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지르십시오. 혹은 당신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미국을 사용합니다. 어차피 총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미국을 멈칫하게 하여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죠. 다음은 하베스터입니다. 이 생명체는 유일하게 크로니 노드에서 자라난 후 분리된 대신 가수의 보통 상태로 촉수를 뻗는데요. 촉수의 집게는 최대 150m까지 늘어나며 하베스터의 촉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냥감을 독을 주입하고 포획할 때 사용하는 촉수, 또 하나는 사냥감을 소화시킬 때 사용하는 촉수죠. 하베스터의 촉수에 두 가지 촉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생명체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도, 둘째는 사냥감이 촉수에 찔려 피가 의도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항응고제. 하베스터는 나는 고지능의 생명체도 아무 생물이나 막 사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크기의 살토끼는 다가와서 사냥했는데 그 이유는 작은 사냥감이 사냥하기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 수직화선에 안 맞기 때문이며 동시에 작은 동물들이 자신의 근처에서 서서 있을 이를 사냥하기 위해 더 큰 짐승들이 나타나며 그 녀석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사냥에 성공한 하베스터는 동물의 사체를 땅속에 넣어 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본체의 영양분으로 흡수하는데요. 이때 땅속에 남은 동물의 뼈와 자녀물로 인해 기록한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쏠을 걷다 하베스터를 마주쳤을 때 우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커다란 물건을 던진 뒤 촉수가 이를 방어할 때 도망치면 되죠. 하지만 이미 하베스터의 독이 몸 안에 주입된 상태라면 당신이 더 이상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하베스터에게 잡아먹힌 한 아이와 엄마의 음성이 몸에 들리는데요. 상당히 불쾌하고 소름 돋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뒤 뇌를 지나가며 몸이 탄식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후 무언가를 푸는 것이 36시간이 지나면 토자를 제거할 수 있으며 코스트는 다른 사냥감을 찾으러 이동합니다. 다음은 모노리스입니다. 암로 조직으로 듣는 나는 귀여운 외모를 가진 다며 이들의 크기는 무려 120m.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모노리스는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딱 7개체만 존재하며
12시면 수리부터 해가지고 많이 주거든요. 얘네는 충분히 근데 빡빡이는 좀 축축해 보이긴 한다. 나도 그냥 이것저것 먹어봤더니 그게 그냥 잠깐 좀 상황에 대입하시는데 자, 내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다들 캐나다 허드슨만의 한 섬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음의 소비의 마지막 비타카니스 더 싱글러리티를 중심으로 직경 1.5km를 머물들이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단 한 번, 한 마리가 돌면에서 뛰어나 공격성을 보이며 섬 밖으로 이동했던 사건이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모노리스는 출동한 군인들이 팔의 촉수를 휘둘러 공격하거나 머리의 가운데 꼬무거린 EMP, 전자기 펄스를 방출하여 주변 차량들을 탈선시켰다고 하죠. 또한 군대는 모노리스의 다리에 미사일을 명중시켰지만 몇 초 만에 재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기술로는 그들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는 모노리스 근방에 울타리를 쳐서 일단은 그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있죠. 모노리스 근처에 가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동시에 어울리는 고민이죠. 마지막으로 더 싱글러리티입니다.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이것은 미네랄로 이루어진 직경 1m의 거미 교체로 모생물에 가까운데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화와 같은 알 수 없는 일을 방출하죠. 때문에 싱글러리티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은 하나같이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싱글러리티에 관한 정보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건데요. 밝혀진 바로는 모노리스가 모여있던 그 섬, 그곳에 버려진 쇼핑몰에서 전 세계의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싱글러리티를 모아 모종의 의식을 치렀다고 하죠. 그리고 비타카니스에 대해 조사하던 어느 단체의 요원들이 그 현장을 획득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Mission brief. Three ground teams are tasked with infiltrating a previously abandoned mall, heading for Facility Zero. The mission will take place in 3 stages: infiltration, encirclement, and ambush. Alpha team, in position. Beta team, in position. Gamma team, in position. Copy. Beginning phase 1. 파레스타를 깔끔히 제거하는 걸로 보아 비타카니스에 대항하기 위해 훈련을 받은 요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Copy. Green light to go. Begin phase 2 in advance. 이내 건물로 잠입한 요원들. Alpha team in position. We are experiencing mechanical interference. Should we resume? Copy, phase 3 is still to go. Prepare to breach. Brief in 3, 2, 1. Breach.
의식이 진행되고 있던 장소에 도착하자 요원들의 바비큐과 신호가 목표로 되는데요. 아마 화면에 잠깐 등장했던 시뮬러리티가 계속해서 전출하는 요인의 힘겨움이 듯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리타카리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지구에 나타난 이 괴생명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천호님이었습니다. 앞으로 뉴스에 이제 됐겠지. 이러면 취해도 문제 없지. 국조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나. 내가 쏠게 가자. 누구야? 무슨 동물 튀었어. 앞으로 뉴스에 이젠 됐겠지. 튀었어. 아치 말고 여기가 없잖아. 엄마, 이러면 취해도 문제 없지. 목줄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나. 내가 쏠게 가자. 누구야? 무슨 동물 튀었어. 앞으로 뉴스에 이제 됐겠지. 내가 쏠게 가자. 누구야? 무슨 동물 튀었어. 앞으로 뉴스에 이제 됐겠지. 오빠, 오랜만이다 오빠. 이글 오빠 맞지? 대박. 여기서 뭐해 오빠? 여자친구들? 이거 강들이가 싫어한다는 맞아. 사람이 돈 없는 년이다. 뭐야, 오빠 진짜 옛날부터 장난기 진짜 개웃겨. 개웃겨. 이제 내 차례다. 원파치. 아무거나 하는 음식은 없어. 오빠, 오랜만이다 오빠. 이글 오빠 맞지? 대박. 여기서 뭐해 오빠? 여자친구분? 저는 여자친구. 민신, 이거 강들이가 싫어한다는 맞아. 사람이 존나 없는 년이다. 뭐야, 오빠 진짜 옛날부터 장난기 진짜 개웃겨. 개웃겨. 이제 내 차례다. 원파치. 아무거나 하는 음식은 없어. 오빠, 오랜만이다 오빠. 이슬 오빠 맞지? 대박. 여기서 뭐해 오빠? 여자친구? 저는 여자친구. 민신, 이거 박은이가 싫어한다는 맞아. 사람이 존나 없는 년이다. 뭐야, 오빠 진짜 옛날부터 장난기 진짜 개웃겨. 개웃겨. 이제 내 차례다.
갑자기 아무거나 하는 음식은 없어. 오빠, 이거 오랜만이다, 오빠. 민규 오빠 마치 대박. 안녕. 여기서 뭐해, 오빠? 뭐지, 이거? 그런데. 아무거나 하는 음식은 없어. 오빠, 이거 오랜만이다, 오빠. 민규 오빠 마치 대박. 안녕. 여기서 뭐해, 오빠? 여자친구? 그런데 여자친구. 당신, 이거 봐. 이제 아저씨 그랬어. 큰일 날 뻔했어. 미안해. 이제 아주 내 생각 감독님이 그때 죽었었고 거기는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이게 바로 진실이었구나. 그런 거였어. 이제야 이해가 가. 아저씨 그랬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죽었었고 거기는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지 이게 바로 진실이었구나. 그런 거였어. 이제야 이해가 가. 아저씨 그랬어. 아빠의 시선에서 보면 여전히 카드를 온전한 모습으로 훔쳐준다는 건데 공포하는 건데 웃기지 않나요? 그러자 찢어진 하트십이 나오고 아빠는 도시의 눈치를 쳐다보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아빠는 매우 요란한 표정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게 오pen up that box. 카드 갱생이 보이죠. 소리가 들립니다. 조각이 나오고 하트 10에 맞추지 않다. 그런 말이네요. 아무래도 뒤로 하나는 모르겠네요. 마술사의 입장에서 보면 Okay, Dad, just tell me when to stop. 카드 감정을 선택한 아빠. 아빠의 시선에서 보면